더 이슈입니다.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보고 또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점차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요. 일단 당장 오늘부터 이 반도체 소재 3개의 종류에 대해서 수출 규제가 시작됩니다. 앞서서 7월 초에 이 소식이 나왔고요. 당초에 예정돼 있었던 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시작인데요. 점차 좀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쪽에서는 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OLED 이쪽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행 업계도 상당히 좀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서 각국 정부 당국자들도 상당히 날선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명백한 경제 보복이고 또 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약속을 안 지키는 국가는 우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의 이목도 집중되면서 이 부분이 국내 기업들의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증시 충격도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뉴스토마토의 왕혜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일본 쪽에서 지금 반도체 규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또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앞으로 좀 꺼낼 카드까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본에서 꺼낸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액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등 세 가지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라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한국은 계약별로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신청과 심사에만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거론되는 제재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인데요. 90일의 비자 면제 기간을 축소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일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 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모두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응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쪽 반응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규제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상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중간재 등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기관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규제 관련 의견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상당히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글로벌 시각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의 시각도 알려주시죠. 네, 해외에서도
한국과 일본 간 반도체 전쟁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각각 BAA3 안정적, BAA2 안정적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등급이 이번 제재가 단기화될 경우 이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은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이번 조치로 공급처를 바꾸면 일본 기업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대한국 수출 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사설을 싣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무역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최근 미국이 중국에 내세우는 어리석음에 일본도 참가하는 것이냐,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일본의 조치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조기 수습을 깨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탈일본이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이례적으로 일본 기업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면서 우려감을 드러냈는데요. 산케이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이 보유한 재료 재고는 3, 4개월 정도밖에 없어서 생산 라인 중단도 예상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파나소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의 전자업체들의 생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집중을 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크네요. 지금 각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해 워낙에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엊그저께였죠. 2일에 다뤘습니다. 내용이 나오자마자 저희 더 이슈 시간에 다뤘는데요. 오늘은 점차 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재 이 세 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넓은 관점에서 자세한 분석을 나누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앞서서 지금 2일에 다뤘던 내용 좀 더 심화해서 볼 텐데요. 이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제조사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소재업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이렇게 조금은 나눠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다르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일부 종목들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종목군들은 그렇게 그 규제책을 내놔도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이 없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네. 좀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렇죠. 그에 따른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무역 전쟁이 얼마나 강도 높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느냐, 또 보복을 가느냐, 내지는 또 회담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고, 일부는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크게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해서는 생산 차질이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으로 무역 전쟁이 확산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내실을 좀 강화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단 그 메모리 업체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메모리 생산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네. 일단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일단 국내 디램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디램이 이제 73% 정도, 낸드가 한 46% 정도로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적인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으로 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있어요. 비메모리 쪽은 뭐냐면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 EUV 노광 장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광 장비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레지스터를 일본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제품들을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파운드리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어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내지는 영업을 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나 역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비메모리 사업 쪽을 주시한 성장세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역시 이제 일본의 규제로 인해서 빠른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또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지금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로 반도체 소재 업계들인데 중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대규모 소재 부품 장비 개발을 위해서 한 1조 정도, 매년 1조 원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값어치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삼성과 하이닉스도 이런 어떤 일본의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국산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충격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큰 이런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화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앞으로도 더 국산화율을 더 크게 올리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면서 네. 홀러서기 하고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오히려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쪽 부분들을 더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태가 좀 힘들지만 단기적으로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부담은 있어도 길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일에 일본 쪽에서의 규제 발표가 있었고 3일에 어제죠. 우리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에 대해서 1조 원 정도 매년 그렇죠. 투자를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뭔가 피해보다는 조금 더 정부 투자의 수혜주 쪽으로 좀 더 매기가 갔던 것 같아요. 수혜주를 정리해 본다면요. 네. 종목들은 뭐 오늘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소폭 반등하고 네.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뭐 네페스라든가 LB세미코 이런 종목들 지금 모두 동반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까지 강세를 기록했었던 종목군들, 뭐 후성 같은 종목도 이런 종목은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네. 이제 그래도 아직은 견조해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러한 어떤 그 중국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주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급등세를 기록했던 종목이 마이크로 콘텍스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까지 치고 하는 강세가 나타났고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대부분이 반도체 검사용 그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유수적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어제도 강세를 기록했던 뭐 러셀이라든가 후성, 그다음에 이제 램텍스콜로니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션 브릿지, 솔브린, 케이스텍 지금 뭐 대부분의 반도체 소재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모두 강세를 기록했고 오늘도 그 강세를 기록하는 종목이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어떤 대규모 이제 소재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한 어떤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소재주를 주시한 성장성이라고 부분이 있고요. 또 이들 우리나라 이제 소재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정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권시장에 그런 말도 있죠.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꼭 시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키워가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어떤 IT 업체 소재주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 특히나 이것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약간은 이제 수동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에 의해서 정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어떤 지원 의지가 있고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소재 산업의 어떤 성장세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동진세미캠이나 후성같이 먼저 이 수혜로 분류됐던 종목군들이 오늘 쉬어가는 거는 뭐 열심히 달렸으니까 쉬어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시세가 저는 약간 좀 물음표가 달리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쪽은 피해 섹터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재는 일본 쪽에서의 규제고 또 호재가 있다면 정부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밀어주는 분위기가 됐는데 주가는 대체적으로 이런 뭐 SFA 반도체나 네페스들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시를 받고 오늘장 강한 반등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본 관련된 이슈가 해당되는 종목군들 추세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추세는 안 꺾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뭐 꺾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을 함으로 인해서 네.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이제 일본의 어떤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딱 잘라 말하기를 삼성전자를 겨냥했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워낙에 이제 그쪽 산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을 타겟을 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듯이 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은 어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쪽으로서는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고 그쵸, 아직은.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분명히 큰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IT 소재 부품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황 자체가 약간은 그 일본의 규제로 인해서 약간은 힘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주는 종목은 큰 피해를 받는 종목은 지금 당장은 시세가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그리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시장의 큰 축은 오히려 IT주 전반에 걸쳐서 또 5G 시장도 열리면서 IT주 전반에 걸쳐서 네. 일본의 이러한 수출 규제를 인해서 오히려 기술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한번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반도체 IT 섹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확산돼서 이제 여행업계라든지 다른 쪽까지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런 좀 부역 전쟁 격화되는 모습 가운데서 비자 제한 이 소식이 가장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좀 쪼잔해요, 그죠? 좀 쪼잔하고 좀 치사하고. 네. 예. 일단 그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이제 IT 근데 이제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 책과 함께 네. 이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속셈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비자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비자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네. 소식들이 이제 현지를 중심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고 비자 제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규제를 좀 하고 있다,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관세가 또 인상이 되고 또 뭐 송금을 또 규제하고 또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일본 갈 땐 비자 발급 저희 안 받죠? 그렇죠. 비자 면제 국가죠.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는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여행국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한국 관광객들에게 이제 90일 정도 비자 면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한국으로 송금 금지 또 한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서로 관련 잘라내듯이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일단 이런 상태인데 네. 이런 조치가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짧게는 한 6개월에서 많게는 내년 네. 도쿄 올림픽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시각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까지 갈 거다 안 갈 거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열어놓지 말고 네. 이런 어떤 그 일본의 이런 그 규제 체계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피해주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고 또 피해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일본의 비자 제한선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네. 못하는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이제 네. 반일 감정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일본의 네. 무역 보복 조치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미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민 정서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데 아직 이 비자 제한이 실질적으로 실행된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연예인이 일본 여행을 간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의 관광객 중에서 2위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본 내부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이런 여행업체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일부 IT 종목군들도 그렇고 또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일본의 수출 제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벌써 이제 유동을 치죠. 어떤 수혜주는 올랐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밀리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최근 2, 3일 동안 그 악재 때문에 장세가 좀 부진한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비자 제한 속도라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역시 이제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이런 여행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그 불확실성 변수가 일단 등장을 해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이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일본 가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 등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네. 일본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체 여행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일본을 이제 수학 여행지로 인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그 여행 지역을 이제 일본을 배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 이러한 여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충돌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라든가 항공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갖기는 쉽지 않은 상태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이슈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경기 자체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라든가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 역시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도 어렵죠. 경기도 좀 좋아져야 되고 이런 어떤 일본과 관련된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대책이 좀 사라져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의 비자 제한과 관련된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던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크게 볼 만한 시점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